하신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오늘 오전은 SM은 아니고 SL이기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 CD 등급 분석 같이 하셨죠? 예. 오늘은 저하고 2등급부터 하실 텐데, 교재는요, 여기 그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SL, 이렇게 된 거 하시면 됩니다. SL, EFGH 등급. 이제 넘겨보시면은요, 2등급. 메모는 주로 여기 여백이 많이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하고 오전 동안 SL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가져가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 수학 그 교사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몇 학년을 가리키고 있건 간에 초등 수학 전체에 대한 구조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원에 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보통은 한 4학년 이후부터 수업을 하시죠. 그래서 실은 어제 1, 2학년은 내용은 간단해도 되게 새로운 내용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2등급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년만 아는 게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언제 뭘 배우고 어떤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교과과정하고 우리 SL 교재가 이 단원 배열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좀 이렇게 갖고 가시면 이제 오늘 오전 수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SL 2단계고 이게 우리 교과과정으로는 3학년에 해당되는 단계거든요. 잠깐 여기 한 5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3학년 지도 하신 선생님 잠깐만 한번 손들어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도 3분 정도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죠? 3학년 때 뭘 배우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우선인데, 먼저 어제 CD 등급 들으셨잖아요. 1, 2학년 때 뭘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1, 2학년 때 1학년 때 뭘 배우죠? 이렇게 물어보면 1학년 때 뭘 배우는 거죠? 핵심은? 네, 오전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학년? 연산이요? 2학년은요, 원장님? 또 연산이죠. 네, 3학년도 연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묶으면 연산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럼 1학년은 어떤 연산이냐? 어디까지 배우죠? 1의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리수의 연산을 배우게 되고 두 자리까지 몇십까지 아마 갈 거예요. 2학년 때 되는 게 두 자리수까지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은 비로소 1학기에 세 자리수를 배우고 세 자리수의 덧셈 뺄셈, 2학기에 네 자리수의 덧셈 뺄셈 배우거든요. 근데 4학년이 되면 5자리수의 덧셈 뺄셈을 배우게 될까요? 안 배우죠. 왜 안 배울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연산인데 그 자리값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까지만 가리키는 이유가 있겠죠. 1학년 때 세 자리, 네 자리까지 다 안 가리키고 잘라서 가리키는 이유, 네 자리까지만 가리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1학년 아이들이 처음 수를 배울 때, 실은 유치원 애들도 하나, 둘, 셋 이런 수는 알지만 그게 정확히 그 수의 의미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1부터 이제 100가지의 수를 아이들한테 알려준다고 했을 때요. 2학년이 두 자리수의 연산이라고 했거든요. 두 자리수의 덧셈 뺄셈.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수를 배열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9. 그 다음에 여기에다 9를 썼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10을 여기다 써야겠죠. 10, 11, 12, 13. 그래서 여기는 19. 그럼 이제 이 표가 완성이 되면은 마지막에 여기가 90, 91, 92 해서 여기가 이렇게 100개의 수죠. 100개의 수. 이 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보통 셀 때 0부터 잘 안 세죠. 하나, 둘, 셋부터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 2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 11, 12, 20. 여기가 얼마냐면 91, 여기가 100. 이렇게 써지겠죠. 100개의 수를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이 두 개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올바를까요? 이게 올바를까요? 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시게 그냥 그 기존에 갖고 계셨던 생각들 말씀해 주시면서 하면 좋거든요. 이거 1부터 100이요. 이게 1부터 100까지.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게 더 좋다 그러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처음에 1학년, 1, 2학년 애들한테 100개의 수를 알려줄 때 어떤 게 더 유용할까? 1학년 이거요? 예. 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은 이제 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자리값 개념이 강조돼야 되잖아요. 십진기수법.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0의 개념이 없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1, 2, 3을 배운 후에 0을 배워요. 그러니까 접시에 과일이 3개 있을 때 3, 2개 있을 때 2 해서 하나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지? 0 이렇게 약속을 해서 배우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십진기수법에서 사용하는 숫자가 있고 수가 있잖아요. 다르죠? 십진기수법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몇 개죠? 숫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는 무궁무진하죠. 무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이렇게 세는 것처럼. 그래서 숫자는 0부터 9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 혼돈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0이라고 하는 수죠. 예를 들어서 0부터, 그러니까 1부터 우리가 셀 때는 1이라는 수에 대응되는 숫자가 1, 2라는 수에 대응되는 숫자가 2죠. 9라는 수에 대응되는 숫자가 9인데 10은 어떻게 되냐면 10을 아이들이 쓰지만 이걸 그냥 통째로 뭐라고 하냐면 10이라고 하죠. 근데 이 10을 구성하는 숫자는 뭐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10을 나타내는 하나가 아니라 1과 0 두 개의 숫자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자리값 개념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사용되는 숫자 두 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리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낱개 모형, 수모형 갖고 지도를 해서 낱개 모형이 올 수 있는 자리고 여기에 올 수 있는 낱개 1모형의 개수는 9개까지 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게 10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수모형 낱개짜리 이게 붙어서 10개가 하나로 뭉쳐진 게 새로운 자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이들이 인식하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이들한테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 2, 3, 4, 5, 6, 7, 8, 9, 10이거든요.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하다가 10 다음에 뭐였냐면 20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30 이렇게 가다가 91, 92, 99가 됐잖아요. 얘 머릿속에는 9 다음에 어떤 수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죠? 10.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긴 10이 9개 있어서 9, 10이었거든요. 얘는 9 다음에 10이에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10, 10. 10이 10개니까 10, 10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자리값 개념을 잡아주려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9까지 일모형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새로운 수가 생기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10, 11 이렇게 되면은 19고 여기까지는 그래서 99까지만 처리되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10이 10개인 게 10, 10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10이 1이 10개 모이면 생긴 이름이 10이었고 10이 10개 모이면 10, 10이 아니라 100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 100이 10개면 10백이 아니라 1000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지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1, 10, 100, 1000까지의 네 자리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3학년까지. 그럼 그 다음은 왜 안 가르칠까? 다시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일십 백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개 모이면 새로운 이름 10, 이게 10개 모이면 새로운 이름 100, 이게 10개 모이면 새로운 이름 1000을 갖게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여기 어떤 숫자가 쓰여 있을 때는 1000모형 2개, 100모형 3개, 10모형 7개, 낱개 모형 5개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가리키고 많은 이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이 되면 처음에 뭘 배우는 거죠? 쿤수 단원에서? 1만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100이 10개 있어서 1000, 그럼 다시 1000이 10개 모이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이제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만 또는 1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만이라고 하기보다는 1만이라고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새로운 이름 만 단위가 생기면서 1만이 10개 모이면 뭐가 되죠? 다시 10만. 10만이 10개 모이면 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100만. 100만이 10개 모이면 1000만. 그렇기 때문에 1000은 우리가 1000이라고 말하지 않죠. 은행에서 그 오용을 그 앞에 숫자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쓰기는 해도 일상적인 데서 1000은 얘기하지 않는데 만은 만이라기도 하고 1만이라고 하던 이유가 이 구조를 그대로 만 단위에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또 만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일십, 백, 천 네 자리의 구조로 끝났고 1000만이 10개 있으면 다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뭐죠? 예, 그래서 여기가 다시 1억 이렇게 이름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여기 구조만 갖고 여기는 만, 조, 경 해서 이름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안다가 아니라 저 구조 속에서 쿤수가 자리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4학년이 되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내용을 3학년 자리값 개념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4학년까지 가서 큰 수를 배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큰 수를 처리해낼 수 있게 되겠잖아요. 근데 큰 수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차원이 아니라 자리값 개념을 분명히 해주는 것 이런 게 되게 강조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세자리수의 덧셈 뺄셈이라든가 곱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맨 앞 페이지가 수의 짜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 뺄셈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을 텐데 이 내용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지도를 하시면 되고 오히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 3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곱셈 언제 배우는지 기억하세요? 뭐 어제 수업을 들어서 아셨건 원래 아셨건 곱셈이 처음 언제 등장할까요? 우리 선생님이 정확하세요. 1학년 맨 마지막에 곱하기가 뭔지 개념만 나와요. 그 다음에 곱셈 구구가 2학년 1학기 2단원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나오죠. 곱셈이. 안 나오고 이제 구구단만 외운 상태예요. 2학년이. 그럼 이제 3학년이 되면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두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1학기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2학기가 되면은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를 배운 후에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여기까지 가르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은 내용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구구단 외우고 별로 써먹지 않다가 3학년 돼서 이제 이렇게 자리값까지 고려한 곱셈 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SL 교재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그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의 1, 2학기 내용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